사람들은 늘 말했다. 서윤아의 인생은 누가 봐도 완벽하다고. 청담동의 펜트하우스, 독일에서 들여온 가구들, 벽마다 걸린 수천만 원짜리 그림, 그리고 능력 있는 남편. 부족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 보였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날 밤도 그랬다. 집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릴 만큼 틱, 틱, 틱. 유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오늘로 세 번째 잔이었다. 취하려는 건 아니었다. 그저 잠들기 위해서였다. 혼자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남편은 또 늦는다고 했다. 먼저 자. 언제나 같은 말. 언제부턴가 유나는 그가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건지 궁금해하지 않게 됐다. 궁금해하는 순간 더 외로워지니까. 거실 통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지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하나 따뜻해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늦은 시간에 전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내려다봤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혹시 서윤아 씨 맞습니까? 유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그리고 말했다. 오늘 갤러리에 두고 가신 지갑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갑? 분명 가방에. 그 순간 기억이 스쳤다. 오후에 급하게 차에 오르느라 카운터 위에 올려뒀던 것 같았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과하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묘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톤. 내일 가져다 드릴까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넓은 집.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공간. 지금은 안 될까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지금요? 네. 제가 오늘 꼭 필요해서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지갑이 급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가 견딜 수 없었던 건 이 고요함이었다. 30분 뒤 초인종이 울렸다. 유나의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기 시작했다. 타인을 집에 들이는 일이 언제 이후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컸다. 정돈되지 않은 머리. 단정하지만 오래 입은 듯한 코트. 그리고 놀랄 만큼 맑은 눈. 지갑 가져왔습니다. 그는 웃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없었다. 유나는 지갑을 받으려다 무심코 말했다.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말하고 나서 곧바로 후회했다. 너무 충동적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폐가 아니라면요. 그날 밤 유나는 아직 몰랐다. 이 우연한 초인종이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은. 사람의 고독은 언제 가장 선명해질까?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누군가와 마주 앉아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일까? 유나는 머그잔 두 개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자신의 앞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남자의 앞에.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설탕 필요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블랙 좋아합니다. 짧은 대답.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유나는 그 점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보통 처음 보는 사람과 있으면
공기를 채우기 위해 말을 꺼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남자의 이름은 한지훈이었다. 38. 갤러리 맞은편 건물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갑을 발견하신 거군요. 네. 직원이 가져다 주려 했는데 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덧붙였다. 밤에 혼자 찾으러 오실까봐 그냥 제가 왔습니다.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유나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건드렸다. 혼자. 그녀는 그 단어를 속으로 되뇌었다. 얼마 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 걸까? 대표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그저 밤에 혼자 있는 사람. 북카페는 늦게까지 하세요? 네. 혼자 오는 손님들이 많아서요. 혼자 오는 사람들. 유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처음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지금은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순간 유나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이 남자는 묻지 않는다. 떠보지 않는다. 판단하지도 않는다. 그저 받아들인다. 그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마음을 흔들었다. 시계는 어느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바쁘세요? 지훈이 웃었다. 아주 작게. 대표님이 붙잡으시면 바빠도 있어야죠. 대표님. 그 호칭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유나는 말했다. 유나라고 불러도 됩니다. 지훈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이름을 허락한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큰 거리의 변화였다. 그럼 유나 씨. 그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그 두 글자가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들렸다. 문 앞까지 배웅하던 순간이었다. 지훈이 말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 큰 집에 혼자 계시면 가끔 무섭지 않으십니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무섭냐고? 그녀는 생각했다. 도둑이 들까봐 무서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서운 밤은 많았다. 익숙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익숙해진 고독이 제일 무섭습니다. 문이 닫히고 유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조금 전까지와 같은 정적인데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밤 자신이 처음으로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오래 대화했다는 걸. 그 사실이 주는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는 기분.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유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 나 오늘 못 들어가. 익숙한 말. 이제는 상처도 되지 않는 문장. 그래요. 먼저 자. 통화는 10초 만에 끝났다. 유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당신은 내가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득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 아니, 이제는 아는 번호였다. 지훈이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지갑 말고 또 있나요? 아니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유나 씨 표정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어떤 표정이요?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겨진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 말했다. 가끔은 누군가 옆에 있다는 착각만으로도 밤이 덜 길어집니다. 통화가 끝난 뒤 유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오늘 밤 이후 자신의 세계가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완벽한 삶은 균열이 생길 때까지 완벽하다. 그리고 대부분 그 균열은 아주 사소한 인연에서 시작된다. 유나는 아직 몰랐다.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어떤 파문을 남길지. 다만 분명한 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다려진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삶에서 아주 오랜만에 유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들떠 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하루였는데 오늘 밤은 자꾸 마음을 흔드는 일이 일어났다. 지훈의 얼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 묘하게 안정감을 주는 침묵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날 아침 유나는 갤러리에 도착했다. 오늘도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책상 위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망설였다. 어젯밤 감사했어요. 그녀는 손가락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런 걸 보내도 되나? 하지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마음 한켠이 살짝 설렜다. 그때 갤러리 문이 열렸다. 낯익은 발걸음 소리. 지훈이 서 있었다. 유나 씨, 조금 늦었죠? 그의 눈이 유나를 향했다. 언제나처럼 가볍게 웃지 않았지만 그 미묘한 시선만으로 유나는 심장이 뛰었다. 왜 여기?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잊은 게 있어서요. 그는 작은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건 유나는 물었다.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그 안에는 유나가 예전에 잃어버린 드로잉북이 들어 있었다. 그림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레 넘기며 지훈이 말했다. 아직도 손때가 묻어 있네요. 당신 손길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 순간 뭔가 선을 넘을 듯한 감각이 그녀를 휘감았다. 점심시간 유나는 의도치 않게 지훈과 함께 갤러리 옆 카페에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이상하게 위안이 되었다. 처음 보는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자신이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또 묘하게 편했다. 유나 씨, 왜 항상 혼자 있으세요? 지훈의 질문이 날카로웠지만 부드러웠다. 유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익숙함도 때론 외로움이 되죠. 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지만 그 속에 빈틈이 너무 많았다. 그날 저녁 유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바쁘다며 집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지훈은 이미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혼자라면 무심코 무시했을 시간이지만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다. 이번에는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다. 오늘 밤 조금만 같이 하실래요? 말이 가벼웠지만 눈빛이 위험했다. 유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유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 밤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완벽한 삶은 견고해 보이지만 한순간의 낯선 친밀감으로 쉽게 균열이 생긴다. 유나는 이제서야 알았다. 이 남자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외로운 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